그나저나 시장님께서 국정원 나오신 뒤에 국정원의 1급 간부들이 그냥 대거 이렇게 됐다는 그 얘기는 묻지 마세요. 슬픕니까? 제가 너무 슬픕니다. 네. 내가 왜 국정원장을 했는가? 내 죄가 크다. 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우리 국정원 후배 직원들 참 안타깝습니다. 안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생기죠. 네. 그러니까 5, 6개월 전에 그것도 비밀이었어요. 언론에 났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해서 1급 부서장이 27명이냐. 이 사람들을 다 직위해져 가지고 대기하다가 다 내보냈어요. 몇 사람 남았대요. 밖으로 물론, 남은 거죠? 예, 직위해져 해서. 1급은 그냥 하면 밖으로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런데 아직도 네. 그 명태를 안 해준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뭐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불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27명의 부사장이 바뀌었어요. 그때 2, 3급 핵심 요직들도 대기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선일보 보도로 100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일보는 127명이라고 나왔고.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대규모인데요. 진짜. 땅을 치고 아니 그분들 중에는요. 제가 아는 사람은 제가 국정원 직원 중에 알고 국정원장으로 부임한 것은 한 사람뿐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요.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데이비슨 작전이라고 김대중, 김영업, 박지원 외자 도피해서 미국에 막대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다 국민들이 잊어먹어서 그렇지 외교 행랑으로 수백만 불씩 현금으로 미국으로 보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CIA, FBI에다 의뢰하고 우리나라 국세청에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국세청에서는 미국 IRS에다 지원을 해서 3대 세계 최고의 사정기관에서 했지만은 없으니까 무혐의가 됐죠. 좀 주십시오. 찾아가세요. 저도 돈이 그런데 제가 가니까 네. 그러한 것을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제가 김대중, 네네. 만델라 두 전직 대통령이 떠올라요. 용서해서 국민 통합으로 갔지 않냐.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고위직들은 재판을 받고 유죄 평가를 받았고 또 퇴직한 사람도 있다. 실무자들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국정원은 네. 그래서 덮어라. 네네. 김대중 만델라 대통령이 왜 존경받냐. 용서하고 통합으로 갔다. 그래서 나는 그거 하지 않는다. 네네. 내가 입을 달고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보아라. 국정원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30년간 물론 과거 인혁당 사건 등 나쁜 있었죠. 제일 교포들 사건. 간첩 사건 뭐 이런 게 많았죠. 네. 베를린 간첩 사건 등 많았죠. 그런 나쁜 역사가 있었지만은 어떻게 됐든 그러한 것을 다 규명해서 정리가 됐다고 하면은 30년간 개혁의 대상이었지 주체가 못됐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만하자. 그래서 저는요 댓글 사건의 장본인인 그것도 윤건영 의원이 말씀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조치 안 했다면서요? 민주당 정보위원들이 저한테 얼마나 야단쳤는지 아세요? 그래도 저는 과거를 묻지 말자. 또 그 아니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잘못이지 뭐 말단 직원이 왜 잘못이냐 해서 승진시켰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승진된 그 친구는요 한번 됐다가 강등당했대요. 그래서 내가 격려를 해주려고 불렀더니 원장 방에 들어와서 꼭 사시나무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형벌 같아서 잘해 가서 열심히 해. 그리고 그냥 나가라 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차 한 잔도 안 주고. 그런데, 、 또 과거 정권의
베트남에서 능력 있고 잘한 친구들이 국내 정보 정치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 저 지방에 가 있고 지방에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한직에 있어서 내가 알고 보니까는 똑똑한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과거에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때 파악된 그러니까. 사람들은 승진도 시켰고 좋은 보직, 핵심 보직이 다 줬어요. 똑똑하니까. 네, 그런데 부자라니까. 제가 승진시키고 보직을 줬다고 해서 다 잘리고 대기발령 나버렸으면은 제 죄 아니에요. 만약 제가 모른 척하고 네. 보복하고 있었으면은 지금 그 사람들은 피값 돼가지고 5년간 잘해 먹을 건데 나 때문에. 이게 관료 사회가 적어도 1, 2급 되면 말이죠. 1, 2급 되면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테크노라트입니다. 그러니까 1급은 네. 모든 부처에서 대개 1년 반, 2년까지 정도 하고 퇴직을 해줍니다. 네네. 그건 이제 계급 정년이 없어요. 네, 보직 그렇습니다. 줘서 나갑니다. 1급은. 네. 2급, 3급은 계급 정년이 있고 네. 이제 국정원은 있어요. 군대처럼. 그리고 하니까 보장이 돼요. 네. 해고는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교육원 등 어디다 다 지원 근무한다는데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여 년간 성장한 전문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것은 지금 4급 인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제발 보복하지 마라. 네네. 지금 현 원장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2, 3급 대기 발령 낸 사람도 보직 주고 4급, 5급 보복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또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이제 시장님께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베트남 국가주석을 환영 만찬한 건 아주 잘한 상춘제에서 일이라고 커피도 했는데 했잖아요. 네네. 차도 한잔 하고. 베트남이 말이죠. 네.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정책의 핵심 기지였습니다. 핵심 그래가지고 기지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잘은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베트남이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3위예요. 3위죠. 중국, 미국, 베트남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무역 교역량을 자랑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네네. 인구도 많지만은 굉장한 네네. 잠재력이 있는 그렇죠. 민족이고 국가입니다.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였는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환영을 잘 하시고 예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잘했어요. 네, 잘하셨죠. 한편으로 저의 이제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외교 활동을 하시면서 항상 가치 동맹을 외치잖아요. 근데 베트남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가치가 다르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고. 그래서 그런 용어는 좀 신중하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요, 뭐 중국이나 네네. 베트남이나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이지만은 저는 만약에 미국이 네. 베트남만큼 중국만큼 북한도 대우를 해주면은 저는 북한도 친미 국가가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동맹할 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정치는 다름을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그렇죠. 그러한 가치를 얘기한 거다. 화이부동.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 베트남 외교 수립 후 처음으로 베트남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했어요. 네. 그때 제가 공보수석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가 네네. 월남 참전을 해서 많은 음. 전쟁이 있었으니까 사과를 표명하겠다 아, 했더니 네네. 베트남 정부에서요 하지 마라. 우리가 승전국인데
왜 패전국인 한국이 당신네 나라에서 미국에서 사과한단 말이냐. 이렇게 자존심 강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삼성전자 핸드폰 조립 공장이 베트남에 엄청나게 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목포로 공장을 한번 유치해 보려고 만나봤더니 삼성전자에서 옛날 우리나라 가발 공장 때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버스로 다 공장으로 데려와서 하는데 베트남에 그때 당시 한 15만 고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공장에서.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여성들의 평균 키가 한 150cm가 되고 눈이 평균 시력이 2.0이래요. 눈이? 네. 왜 눈이 그렇게 좋죠? 글쎄요, 내가 알겠어요. 그 몽골 사람들은요 옛날에 4.0이었대요. 그러니까 몽골 초원에서 저 멀리 날아가는 아니 그러니까 매를 보잖아요. 저기 아버지 오신다 하면 다음 날 도착한대요. 그런데 아니 근데 베트남 사람 그래서 삼성전자 관계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트남 민족은 전자제품 조립을 위해서 신이 내린 민족 같다. 그리고요 굉장히 영특합니다. 네네. 또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베트남 주석을 초청해서 환대하고 네네. 그런 가치 동맹까지 말씀하신 것은 잘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신남방 정책이 계속 그렇죠. 신남방 정책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장님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나 없지만은 끝냅시다. 아, 그럴까요? 다음 주로 넘기죠. 세상이 참 부드럽고 유연해졌으면 좋겠어요, 시장님처럼. 잘 될 겁니다. 안쪽에서는 맨날 잡아다가 구속시켰다, 뭐 이런 이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잘 될 거예요. 뭐 그러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하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도자가 훌륭해서 난국을 극복한 게 아니라 국민이 훌륭해서 난국을 극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윤석열의 나라가 아닙니다. 네, 국민의 나라입니다. 하여튼 뭐 세상이 그렇게 되면 너무 경직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세상이 좀 유연하고 부드러우면 생각도 유연해지고 그렇죠. 창의적인 발상도 그렇죠.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문화가 꽃피고 김구 선생,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런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사하길 빕니다. 다음 주 네. 출연할게요. 네. 왜 자꾸 다음 주에 나를 처참한 방향으로 몰아갑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자, 매주 목요일 아침에 방송하는 오마이TV의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